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마지막 밤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대로 백권우 특감반에서 비공식 특감반에서 활동하면서 울산 현지에 내려가 가지고 이 황운하 이 경찰청장 이 하명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백원호 특감반으로서 현장에 내려가서 현지를 살피고 온 특감반원 한 명이 돌연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목숨을 끊은 시간은 오늘 저녁 오후 6시에 출두하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인으로 3시간 전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 목숨을 끊은 이 수사관은 굉장히 유능한 수사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검찰 내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유능한 수사관이었고 검찰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에 파견을 나갔다가 올 2월에 검찰로 복귀해서 동부지검에서 현재 근무 중에 있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 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목숨을 끊은 이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검찰 주변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던 수사관이 결국 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사관이 남긴 메모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메모를 남겼고 이 파장이 커지자 이번 그 백원호 사건 이 김기현 수사 하명 수사 사건이 파장이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이러한 그런 그 많은 이 걱정과 그리고 이 우려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왜냐하면 이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그 근무 당시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생명을 끊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일체 언급을 삼가한 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 김기현 하명수사 이 의혹 이것이 굉장히 지금 거센 후폭풍을 올 것이 분명하고 자칫 잘못하면 검찰과 청와대가 다시 한번 조국 사태에 이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모양새가 비춰질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결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또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와대에 유리할 것이 없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내놓기보다는 진상 파악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는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얘기는 조국 사태 때 조국의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인권 수사 똑바로 잘해라.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이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의 명분과 빌미로 삼으면서 검찰을 딱 옥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검찰 수사가 무리해서 그렇다. 이런 기류가 내부에 있다. 이러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싹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청와대는 정말 우리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다. 일단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안타깝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든가. 안타깝다. 참 유감스럽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이번 하명 의혹, 수사 의혹,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조국 때도 그렇게 했으면 반타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게 얼마나 이 우수한 수사관이 생명을 달리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백오른 수사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해야죠. 대통령이 이 실세, 청와대든 여당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실세에 대한 수사 잘해달라 이렇게 당볼 때가 바로 엊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반면 교사의 학습 효과를 충분히 배웠을 텐데 이럴 때 제대로 수사해서 잘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여권 내에서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수사관의 개인적 사안까지 끌어들며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참 이런 것이 정말 현 청와대 그리고 과거 백오르가 있을 때의 청와대 조국이 있을 때의 민정수석실 청와대 정말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 한 관계자는요 이렇게 얘기는 또 한 사람은 있대요. 정확한 경위는 더 지켜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를 조사한 검찰이 경위를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매우 불행한 사건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 지금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야권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일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대변인 커져나가는 울산시장 선거농단 청와대 범죄 게이트라는 서면 논평에서 불법 사찰에 관여했던 행정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불행한 선택을 했다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권력의 핵심까지 연관되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민의를 왜곡하여 대통령 친구를 시장 만들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에게 문정권의 압력이 얼마나 가혹하게 행사됐을지 짐작이 간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농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자치장 선거에 절대 개입해서 안 된다는 경찰 권력을 악용하여 민심을 왜곡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거나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나 참고인이 목숨을 끊는 일이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 그리고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자 아니면 청와대 조직이나 상관에 대해 진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서 피의자의 수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각별히 신경 써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바른미래당은 역시 여당의 이중대다운 논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논평 성명 일체 공심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 사건 때는 난리를 치다가 이번 사건만큼은 이북 달물고 있는 민주당,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도를 아마 평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에만 경찰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 외에 경남 지역 세 곳의 선거에서도 야 후보를 선거 직전 수사했는데 이것도 뭔가 수상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직전에 그러니까 경남경찰청 이 선거 직전 기초단체장 후보 3명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 이 6월 선거 시 울산시장 선거에만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얘기입니다. 더더욱 무서운 관건 선거 흔적이 남아있다. 그 흔적은 경남경찰청의 산하 사천 양산 창원시장 한국당 후보, 이 사천시장에서는 송도근, 양산시장은 나동현, 이 두 사람이 현직에 있는데 전부 다 수사를 받은 관계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창원시장 후보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는데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는 자살했습니다. 자살. 자, 이런 거를 두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경남 그 당시에 그래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 정계에서는 야당 후보 기획수사설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무소속이었던 송덕은 사천시장 2017년 12월 자신의 지지자 1,100여 명과 함께 한국당에 입당했는데요. 2018년 1월 9일 경찰이 전격적으로 수뢰형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 직전 이 송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거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해 9월 창원지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러니까 기획수사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또 2018년 3월 13일 삼선을 노리던 당시 나동현 양산시장 시장실 3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라고 합니다. 당시 이 수사는 나동현 카드깡으로 소개됐는데 정작 나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고 양산은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잖아요. 선거에서 김일권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 김 시장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양산 캠프에 합류했고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경남 선거대책본부 조직특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 시장은 이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경남청 관계자에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이 아니냐 항의했더니요. 경찰이 민주당에서 너무나 강하게 수사 압박을 했다. 집권당이 그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가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공천이 확정된 3월 30일 날 후보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선거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민원제도 비서관을 지낸 허성무 현 시장이 당선됐는데 낙선한 조진래 전 부지사는 올 5월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에서는 당시 이용표 경남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어요. 고발. 자, 어떻든지 간에 당시 수사 지휘자였던 황운하 청장 그리고 이 이용표 경남청장 지난해 12월 달에 하는 사람은 대전청장 그리고 이용표 경남청장은 올 7월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선거 개입 의혹 아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날 텐데 이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내년 4월까지 이 경찰을 통한 정부 여당의 선거 개입 의혹이 밝혀지면 내년 판세는 뒤집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